해버립시다. 유체는 첫 번째는 용어 정리를 좀 할 거고요. 자, 용어 정리라는 거는 역학 고체는 유체가 아닌 단단한 강체 같은 경우는 힘을 가해야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만 유체는 힘을 가해도 Fm이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유체를 변형시키려면 힘을 가하는 게 아니고 압력을 가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힘 대신에 압력으로 바뀔 겁니다. 압력의 정의는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인데 단위를 좀 이해해야 돼. 단위는 기준 단위가 1제곱미터당 얼마의 힘을 받는가. 1 곱하기 10의 5승 뉴턴. 이것을 1ATM이라고 합니다. 1 곱하기 10의 5승 뉴턴을. 수은 기둥으로는 76cm. 물 기둥은 10m 대략. 그리고 1파스칼이라는 단위는 1파스칼이 1제곱미터당 1뉴턴이니까 얘는 1제곱미터당 1뉴턴의 힘을 받는 거고 1ATM은 그래서 10의 5승 파스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웬만하면 단위 환산이 잘 나오진 않지만 숫자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단위 환산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질량으로 표현되지만 얘는 질량으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질량 대신에 밀도를 사용해야 돼요. 밀도. 유체는 질량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밀도를 가지고 다룰 겁니다.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눌 거라서 이 질량을 밀도 곱하기 부피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적어도 뭐 물의 밀도 이거 환산하는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중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비중은 밀도가 똑같은 단위는 같지만 단위가 없습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밀도가 2.4다. 밀도 자체는 단위가 있어요. 뭐 그램 퍼 세제곱센치 뭐 이러한 단위가 있는데 비중은 이 밀도를 물의 밀도인 1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단위끼리 약분돼 가지고 단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3이다. 물에 비해서 3배 밀도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액체, 액주가 받는 압력은 단위 면적 S고요. 그리고 얘 밀도만 안다고 하면 밀도 곱하기 SH. 거기다가 이 질량이니까 중력가속도 G를 곱해야겠죠. 그래서 액주의 압력은 로우지 H. 높이하고만 관련이 있더라. 저는 기본적인 상식들 뭐 작년에 좀 해서 그나마 뭐 용어 정도는 알 겁니다. 수압의 표현 이것도 액주기 때문에 수압 어느 한 지점에 수압을 표현하는 거는 내가 액주를 어떻게 잡아도 된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잡아도 되고 어떻게 잡아낸들 아래 밑면적이 커지면 위에 mg도 커지는 셈이라서 어느 한 지점을 잡았을 때 다 똑같아요. 앞에서 액주를 했듯이 따라서 압력은 로우지 깊이하고만 관련이 있더라. 깊이만 알면 압력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체 압력. 자, 이것도
압력의 평형을 쓰면 별말이 없으면 P 대기가 있는 거예요. P 대기 PA. 이걸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럼 단위 면적당 라지 M 플러스 M0 G. 이거 누르고 거기다가 P 대기까지 눌러주니까 얘네들이 전부 눌러주는 힘과 액체가 얘네들을 떠받치는 힘 자체가 똑같겠죠. 그래서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대기압은 항상 표시해야 돼요. 대기압 자체가. 아주 뭐 기본적인 얘기고. 그래서 자 1번 얘가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요. 어떤 문제집에 있는 것들인데 약간 여러분 이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생각을. 이게 중요해. 여기 윗면이 열려 있냐, 열려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문제집이 틀린 것 같더라고. 어떤 점이 틀렸는지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점이 틀렸는지. 물론 논리상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약간 논란이 되더라고. 만약에 뚜껑이 다 닫혀 있었다라고 하면 이 물이 이쪽으로 미는 힘하고 이 액주가 이쪽으로 미는 힘의 차이가 생겨요. 그 차이만큼 이 애가 받을 거라고. 그 차이만큼. 그럼 닫혀 있는 거고 열려 있는 거하고 어떤 상관이 있냐? 대기압을 무시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열려 있다 한들, 닫혀 있다 한들 이 판이 대기압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서술해야 돼. 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아크릴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대기압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열려 있나 닫혀 있냐, 이제 과제에 내가 이따가 과제를 나눠줄 텐데 여기서 전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거기 닫혀 있냐 열려 있냐에 따라서 대기압을 고려하냐 안 하냐 이렇게 따지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그런 언급이 없이 그럼 어떻게 해석하라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성의가 없는 거예요. 대기압이 작용하냐 안 작용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텐데 별 얘기가 없는 거예요. 언급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걸 뚜껑을 닫냐 여냐의 차이는 대기압을 내가 넣겠다 빼겠다는 그 의지인데, 여기는 분명히 열어넣었다고 해놓고 여기서도 대기압을 작용합니다. 해답의 풀이는 해답의 풀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해답의 풀이대로. 자, 여기에도 P 대기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쪽으로 작용하는 거, 저쪽으로 작용하는 압력을 한번 써보면 P 대기 플러스 로우지 3D. 그러면 이쪽으로 작용하는 것은 이 액주에 대한 압력이니까 이쪽은 로우지 ED가 돼서, 자, 차이를 빼면 노란색 압력이 더 셀 테니까 이 압력이 A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원래 문제의 의도라면, 정상적인 문제의 의도라면 그러면 A에 미치는 압력은 이렇게 표현돼야 돼. A에 미치는 압력은 P 대기 플러스 로우지 ED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의 의도인데, 이 정답을 보면 얘가 빠져 있어요. 문제집의 정답을 보면, 해답지에 보면.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했냐? 이 판도 대기압을 받고 있지 않냐? 물론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틀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 판도 대기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일상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이게 그냥 조금 부드러운 아크릴판이라고 한다. 그럼 아크릴판도 대기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크릴판 자체도 대기압을 받고 있는 거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해답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도.
받고 있는 건 맞아요. 이게 단단한 강철이라면, 엄청나게 단단한 거라면 대기압의 영향을 받을까? 뚜껑을 열어놓은 거하고 닫혀 있는 거는 다르다. 근데 여기는 이쪽도 대기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서 이게 없고 이것만 차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양쪽에 대기압이 다 작용하는 건지 좀 더 자세한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거는. 그렇다면 열려 있다는 걸 뭐 굳이 강조해? 안 열려 있어도 똑같을 텐데. 여기 토리첼리 실험에서 뚜껑을 닫고 하냐 열고 하냐 그것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그 뚜껑을 닫냐 여냐의 차이가 대기압이 있냐 없냐의 차이로 얘기하는데, 일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다 받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 받는 것이 올바른 거죠. 이쪽이라고 대기압이 없을 리 없거든. 근데 다른 출제에서는 그거를 대기압이 있냐 없냐의 차이로 보기 때문에 약간 논란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2번. 자, 이거 한번 작용하는 압력 한번 표현만 한번 해보셔요. 뭐 간단한 건데 표현만 한번 해보십시다. 시원. 또 12시까지요. 답안 작성하시고 답안이 받을 거예요. 써봤어? 써집니까? 압력을 표현하는 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막상 표현을 하라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용을 이해하는 거하고 문제 푸는 게 다른 겁니다. 이게 유치는 내용이 쉬워. 근데 문제가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안 해봐서 익숙치 않아가지고. 그러면 요 지점 하나만 생각합시다. 요 지점. 당연히 위에서 P 대기가 누를 거예요. 그러면 이게 U자관이라고 해가지고 U자관이라고 해서, 자, 얘가 여기를 누르는 거하고 얘가 여기를 누르는 P대기하고 차이가 생겨요. 누가 셉니까? P대기가 셀 거예요. 얘가 누르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뺀 것을 이쪽으로 눌러지겠죠. P대기가 눌러서 P대기가 되는 게 아니라 액주의 압력이 그만큼 상쇄가 될 거라고. 그래서 파란색을 쓰면 P대기에서 액주의 압력 로우 G H로 빼줘야 되죠.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줘야 되니까 P대기는 날아가고 압력 차이는 얼마가 되냐? 로우 G H가 되겠죠. 저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한 번쯤 배운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표현하는 방법 또 해봅시다. 이것도 U자관인데 같은 밀도라면, 자,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에 있는 얘가 이쪽으로 미는 거하고 이쪽에 있는 빨간색 애들이 이쪽으로 미는 거는 어차피 같아질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건 여기 하얀색 액주 얘가 여기를 눌러 로우지 H와 이 압력 P하고 평형 상태를 이뤄야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저 압력이 로우지 H가 되는 거예요. U자관 역할은 U자관에서 이 U자 밑에 대칭을 이루는 건 의미가 없고 나머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어떤 게? 잘 질문 이유가 뭐예요? 이게 닫혀 있잖아. 닫혀 있잖아. 만약에 열려 있구나. 열려 있으면 대기압 작용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아까 그래서 그런가 대기압이 작용하냐 안 작용하냐 이게 문제라고. 그러면 여기도 P 대기를 써줘야 됩니다. 맞아요. 이게 뚜껑이 열려 있다 생각하면 대기압이 작용하는 거야. 일반적인 사각은 다 대기압이 작용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자, 토리첼리관의 평형 얘도 여기서 P 대기. 자, 여기는 이 안에 대기압 작용하지 않아요. 이거는 왜 닫혀있지? 이렇게 닫혀있지? 유리관에 진공을 만들면 대기압이 작용하지 않아. 자, 그럼 조건이 생겼네. 그럼 어느 때 그러면 대기압을 해야 되고 어느 때 안 해야 되나요? 이 토리첼리 실험을 초등학생들한테 이야기하자면 초등 Y지만 그냥 쓸데없는 지식만 가르쳐가지고 Y지만 취지는 참 좋아. 학원 자체가 어릴 때는 그렇게 실험도 하고 재밌게 과학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재밌냐 이거지. 과학이 우리나라 입시하고 아무 관련이 없잖아. 애들 질문하면 이거 실험을 해. 실험을. 그러면 기다란 이 관 가지고 자 선생님 여기다가 관을 이렇게 꽂으면 얼마 올라가요? 그러면 수은기둥 수능 놓고 하면 다 76cm요. 그럼 왜 그렇게 배웠거든. 올라갑니까? 이 관을 이게 수은이면 내가 이렇게 뒤집어서 꽂아. 얼마 올라갑니까? 얼마 올라가? 우리 과학고 3학년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초등학생은 다 76cm 올라간대. 그렇게 대답하는 애들도 다행인 거고 하나도 안 올라가요. 하나도 안 올라가. 왜 안 올라갈까? 이거 공기 빼야 돼. 이게 완벽히 진공이어야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공이 아니면 왜 안 올라가냐?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 또한 대기압과 똑같이 보는 거죠. 실제로 그러거든. 실제로. 그렇게 따지면 여기 야, 우리 또 오랜만에 원민이를 또 소환해보자. 이게 원민인데 원민이 몸으로 1 곱하기 10의 5승 뉴턴이 작용하는 거예요. 킬로그램 따지면 10,000kg. 10,000kg. 자동차 5대. 사람 몸 위에 자동차 5대가 짓누르고 있어요. 대기압의 무게가. 근데 원민은 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몸의 압력 또한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어미 몸속에 있는 액체하고 공기를 싹 빼버려. 그럼 압착되지. 뺀다는데 왜 성진이가 왜 좋아해? 왜 좋아하는 거야? 뺀다는데.
깡통캔이 있어. 깡통캔이. 이거 왜 안 찌그러집니까? 대기압이 작용하는 압력과 깡통캔 안에 들어있는 요 압력이 같아서요. 그러면 깡통 속 또는 밀폐된 그 우유 깍으로 되어 있는 거 빨대로 내용물을 쏙 빨아먹으면 어떻게 돼? 쫙 찌그러지죠.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안에 공기가 없으면 압축되는 거야. 여러 가지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게 여기다가 뜨거운 밥을 담고 엄마가 덮었어. 그러면 지금 뜨거운 공기가 막 엄청난 수증기압으로 막 밀어내는데 지금 닫혀 있는 거야. 근데 식어. 도시락이 식으면 이게 기체가 액체로 변해가지고 여기 기체가 줄어드는 거야. 처음에는 바깥의 대기압보다 안에 있는 이 밥에 압력이 더 세. 그런데 그게 이걸 판이 눌러주는 거예요. 역할을. 막아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차이를. 차이 자체를 막아주는 거예요. 이 자체를. 그런데 이 안에 수증기압이 떨어지면 안쪽에 압력이 작아지니까 이 뚜껑이 안 열리는 겁니다. 바깥에도 누르는 게 안에서 떠받치는 것보다 훨씬 세졌기 때문에. 자, 지구과학을 좀 해볼까? 지구과학.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구과학. 퇴적감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퇴적감이. 퇴적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끔 물론 뭐 볼지 모르겠지만 지구과학은 안 나오지만 퇴적감을 생각하면 아이고, 이렇게 큰 입자가 4개가 이렇게 있었어. 아이고, 그림이. 자, 이렇게 있다 봅시다. 얘를 잘라 가지고 작은 알갱이를 이렇게 채워. 그러면 전체 부피 속에 공극이 차지하는 비율을 공극률이라고 하는데, 공극률이 줄어듭니까? 커집니까? 더 작은 알갱이를 채우면 줄어들어? 커져? 지구학도 배웠을 거 아니야. 고급 지구과에 다 배웠잖아. 줄어들어? 공극률. 더 작은 걸 채우면 공극률이 안 줄어들어요. 이런 거 안 배웠어? 지학 시간에? 왜 안 줄어들어? 얘 부피 계산해봐. 얘 부피 계산해봐. 똑같아. 무슨 말 이해됩니까? 반지름이 줄었다고 해도 개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내용물이 차지하는 부피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알갱이가 단순히 작아진다고 해서 퇴적감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바깥에서 엄청난 압력으로 얘를 눌러주고 있는데 안에 있는 이 공기도 역시 똑같은 힘으로 떠받쳐주니까 이게 안 뭉쳐지는 거라고. 그러면 단단한 자갈은 안 뭉쳐지는데 모래는 뭉쳐집니까? 모래 백날 힘 줘봐 뭉쳐지나. 근데 모래에다 물을 묻히면 잘 뭉쳐집니다. 그 물이 무슨 역할을 했겠어요? 공기를 밀어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단해진다는 의미는 기계적인 퇴적작용은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야 돼. 그래서 크고 작은 알갱이들이 여기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공극률을 줘야만 이게 퇴적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구학 책을 잘 보면 자갈이 쌓여서 여감되는 거 아니에요? 자갈, 모래, 진흙이 합쳐져서 여감되는 거지. 이게 기계적인 퇴적입니다. 물리적인 퇴적. 밀가루 물 안 묻히고 뭉치면 뭉쳐집니까? 안 돼. 그럼 공극을 줄여야 돼. 밀가루의 공극을 줄이기 위해서 물을 묻힌 다음에 치댄다고 하죠. 그게 공기가 빠져나가는 작용이에요. 이게 반죽이 되는 거고. 물론 글루텐이라는 본드 성질이 나와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화학적 풍화고, 화학적 풍화에다가 물리적인 풍화.
자꾸 얘를 자꾸 다져지면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 공기가 빠져나가면 대기압을 이겨내야 얘를 뜯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단단해지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고. 이게 자연적인 퇴적작용의 작용이다. 이 대기압이라는 게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진공으로 해야만 올라가는 거예요. 진공으로. 수은 기둥 같은 경우는 76cm 올라가고 물기둥은 10m까지 올라가요. 물기둥 10m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다는 소리죠. 압력이. 이 말은 뭔 소리냐? 잠수해서 10m만 가도 이기압을 느낀다는 소리야. 잠수해서. 물론 이 얘기가 쏙 들어갔어. 한참 해양자원에 대해서 막 하다가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제도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여러분도 아마 배웠던 교육제 뭐 통합과학이라든 이런 책에 해양자원 탐사 뭐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 시절에 배운 거에는 그런 게 있었어. 지구는 3분의 2가 바다고 그 바다 속에 퇴적층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광물이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희토류는 다 퇴적층에 있을 거예요. 특히 대륙붕에. 지구과학 생각나죠? 대륙붕, 대륙 사면, 대륙대, 저탕류. 이 대륙붕에 쌓여 있는 이 여기 자원 탐사할 수 있으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여기에 망간 단계만 있겠습니까? 육상에 있는 대다수의 이 희소류가 저쪽으로 쌓였을 건데, 근데 이 얘기가 쏙 들어갔냐?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현대 기술로도 10m만 들어가도 일기압치 증가하는데. 세월호 같은 것도 보면 그 기껏해야 수심이 3, 40m야. 서해안은 얕아가지고 사람들이 저거 왜 빨리 못 건지고 그런 얘기해. 뉴스를 보면 왜 뭐 하는 거야? 몇 달 동안 너 못 건지고. 아니, 못 건져. 실제로 사람이 잠수해서 3, 40m 들어가는 일이 힘든 일입니다. 사람은 죽잖아요. 잠수부도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난 압력이에요. 그러면 미지의 액체의 이 높이가 의미하는 거 그럼 무엇이냐? 이게 밀도예요. 밀도. 이게 대략 13배 차이니까 물의 밀도가 1이면 13배 정도 낮아. 그럼 밀도가 13배 큰 거예요. 그럼 어떤 물질이 봤더니 얘는 1m 올라갔네? 그럼 얘 밀도는, 이 액체의 밀도는 10이라는 얘기죠. 비중이 1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높이는 곧 밀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U자관 이것도 한번 해볼게. 이것도 U자관을 이렇게 잘라내면 자, 요만큼의 액주하고 요만큼의 액주 이렇게 남아. 쟤네들의 로우 B, G, H, B 하고 로우 A, G, H, A 이렇게 되겠죠. 똑같아야 돼. 그럼 G하고 없어지니까 무슨 의미를 갖냐? 이 높이 B가 곧 밀도 B를 의미하겠죠. 자, 얘가 높이가 3대 1이면 밀도가 1대 3이 된다는 얘기죠. 거꾸로. 그래서 액주의 높이가 곧 밀도다. 그다음에 이 사이펀도 사실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이펀도. 자, 그러면 연습 4번을 먼저 보고, 저 그림 뭐 같은 그림이니까 연습 4번. 자, 속도 어떻게 써야죠? 속도. 이거 한번 해봐. 이거 보인들이 사이펀 작년에 배웠을 건데 그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 시험 문제 나왔잖아. 기말고사에. 중간고사에 나왔나? 나왔던 것 같은데? 나왔지. 아무튼 나왔어. 내 기억이 나. 사이펀. 저거 표현해봐. 아주 기본 문제인데 속도를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저거를 표현해 가지고 어떻게 속도를 찾을 것인가. 연습 4번을 하라는 게 연습 4번. 표현이 돼요? 표현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공식만 외운 거고 대략적인 상황만 이해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기점을 하는 거예요. 여기 기점. 여기 기점. 이 기점을 보면 이쪽으로 밀리는 힘이 얼마냐? 자, P 대기가 누르는데 이만큼의 액주가 누르는 걸 빼주면 돼. 그래서 오른쪽 상황은 자, 왼쪽 상황을 자, 레프트 상황은 P 대기에서 마이너스 로우지 H만큼 이 액주만 눌러주는 만큼 근데 얘가 더 세니까 밀어내려고 할 거야 이쪽으로. 왼쪽 상황 됐습니까? 그럼 오른쪽 상황을 보자고. 오른쪽 상황. 오른쪽 상황도 여기에 지금 P 대기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P 대기가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만큼의 액주가 반항하고 있잖아. 지금 P 대기에서 얼마 빼줘야 하는데 P 대기에서 로우 G H 플러스 D 플러스 H2 이만큼이 눌러주고 있는 거잖아. 누가 셉니까? P 대기가 크죠. 그래서 얘를 표현하면 얘가 이렇게 될 거야. 누가 셉니까? 왼쪽이 세죠. 왼쪽이 세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압력 차이가 뭐만 남아요? 로우 G D 플러스 H2만 남겠죠. 이만큼의 압력 차 때문에 2분의 1 로우 V의 제곱 여기 속력이 됩니다. 물론 베르누이 법칙을 쓴 거지만 베르누이 법칙 적용해서 일단 우리는 이만큼의 압력 차이가 생기는구나. 사이퍼는 그래서 되는 거구나. 그러면 자 이해를 해봅시다. 뭐 이해가 안 되진 않을 테니까 관이 이렇게 돼 있으면 관이 저렇게 돼 있으면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리가 없죠. 저렇게 돼 있으면 못 나오죠. 관이 여기서 끊겼으면 똑같잖아요. 양쪽이. 적어도 이 관이 이 해수면보다 내려가야 한다는 얘기야. 얘가 여기 똑같이 있으면 안 간다는 소리예요. 내려가 있어야겠죠. 그러고 물을 한번 빨아들여서 적어도 이 고비점 저 고비점만 넘어가 준다면 얼마큼의 압력차 때문에 요만큼의 압력차가 생기겠죠. 정확히 따지면 요 수면과 요 수면의 차이 저만큼의 차이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이 수면의 차이가 없어질 때까지. 그러면 이 높이하고 이 높이를 애초부터 확연히 다르게 하자면 전부 빨려 들어가는 거지 이게. 이게 사이펀의 원리입니다. 이게 핵심이야. 이 핵심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들으면 서술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한 지점을 가지고 압력 차이가 어떻게 생긴지 서술을 잘해야 되는데 이해는 해. 뭔지. 근데 서술을 못해. 그래서 답을 못 쓰는 거다. 뭐 이거는 뭐 베르누에 가깝긴 하니까. 자, 이거는 표현만 해봅시다. 연습 한 번도. 표현해보면 똑같은 공기를 빨아들였으면 여기서 누르는 압력과 여기서 누르는 압력이 똑같은데
여기 지금 대기압이 누르고 있고 여기도 지금 대기압이 누르고 있으니까 여기 P1, P1이라고 하면 자 왼쪽 상황은 P1 더하기 로우지 H1하고 뭐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P 대기하고 같아야겠죠. 그러면 이쪽은 P1 더하기 로우지 H2하고 역시 P 대기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식이 같아야 되니까 로우지 H1하고 로우지 H2하고 같아야죠. 물론 액체가 다르니까 얘도 1, 2로 바꿔줘야 돼요. 밀도가 같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결국 뭘 의미하게 됩니까? 얘가 밀도가 더 크다는 얘기죠. 표현하자면 로우 2는 로우 1에 H2, H1 이렇게 밀도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높이 차이는 곧 밀도 차이를 의미하게 되는 거다. 서로 역수 관계가 되겠죠. 역수 관계가. 아니 뭐 내용이 뭐 이해가 안 가진 않아. 근데 보통 작년도 그렇고 표현하라고 못 하는 거야. 써봐야 되고 해봐야 되거든. 이거는. 익숙치 않다는 소리에 그만큼 유체역학을 해본 지가 없으니까 그나마 작년에 조금 해봐서 다행인 거지. 거의 해볼 일이 없거든. 차라리 이런 걸 작년에 더 했었어야 돼. 작년에 막 물리학과 갈 것도 아닌데 막 그 심화 전자기학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공대 가면 유체역학 엄청 해야 되는데 연력학하고 유체역학을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될 건데. 됐으면 넘어갑시다. 뭐 시간도 뭐 금방금방 가서 벌써 이제 우리도 좀 있으면 종강해야 되고 벌써 이제 6월 셋째 주면은 대학교는 시험 보고 대학교는 방학이 2달인 건 알지? 그래서 28개들이 열심히 카톡질을 해대고 있는데 다 솔로야. 여친이 아무도 없어. 여친이 없으니까 나한테 연락하는 거야. 여친이 없으니까. 김성수, 송영기, 이도경, 그다음에 정기웅 다 솔로야. 아무도 없어. 솔로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술이나 먹자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성신이 알겠어? 나중에 너 이제 원민이랑 술 먹는다고 둘이. 갑자기 여친이 생기겠어? 이게? 진상과고 애들도 그렇고 지금 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커플이 아주 그냥.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또 만나게 돼 있어. 대학교에서 만난 애들보다. 그래서 방학 때 뭐냐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군대 가기 전까지는 보통 이 멤버들이 모입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는. 군대 갔다 오면 좀 이제 좀 바뀌어 생각이 이제. 자, 뭐 아까 파스칼은 했으니까 연습 6번 한번 해봅시다. 뭐 옆에 파스칼의 원리는 충분히 했고, 자, 요거는 원리만 이해한다면 이쪽의 압력과 이쪽의 압력이 같아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따라서 면적이 넓을수록 압력이 똑같아야 되니까 힘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면적이 A고 이게 10A다. 그러면 얘를 누르는 힘이 F면 얘가 누르는 힘은 10F까지 견딜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원리로 무엇을 하냐? 또 이 원미를 또 잠깐 또 써먹읍시다. 원미가 이렇게 건물이 붕괴돼 가지고 너무 날씬하게 그랬나? 자, 그러니까 이제 거대한 이런 건물 덩어리에 지금 눌려 있어요. 구조대가 와서 이거 어떻게 들어? 바위 하나를 잘못 건들면 더 죽습니다. 잘못 건들면. 아니 들다 알려면은 성준이가 구해준다고 이거 들다가 어이 무겁네 놓쳤어. 이게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거 유압기를 쓰는 거예요 유압기를 이때. 그래가지고 나도 본 적이 없는데 여기 관에다가 풍선 같이 이렇게 막 연결된 걸로. 그래서 여기다가 바람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이 공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때 이쪽 들어간 입구는 잡고 이 면적들이 좀 크게 만들면서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도 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그릴 수는 없는데 집어넣는 유압으로 몇 배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 돌들을 띄우는 거예요. 살짝 띄워가지고 사람만 빼내는 거지 이렇게. 그런 기구가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브레이크의 원리죠. 원리. 대신 뭘 손해 보냐? 자, 이게 똑같아야 돼. 이 자동차를 들어올린 유체의 부피와 내가 이 유체를 밀어내는 이 면적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저 면적이. 그래서 뭘 손해 보냐면 내가 이동해야 되는 이 길이 자체는 손해 보는 거예요. 더 많은 액션을 취해야만 된다는 거죠. 자동차 브레이크 한 10cm 정도? 한 10cm 정도를 밟게 되는데 그러면 브레이크 디스크의 이 압력이 잡아주는 거 얘는 한 1cm? 1cm도 안 움직이죠 실질적으로 1cm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자, 연습 6번. 자, 상황이 어떠냐? 상황이 스몰 m1과 라지 m을 딱 올려놨더니 평형 상태에 있었어요. 거기다가 m2를 하나 더 올려놨더니 얘는 내려가고 얘는 살짝 올라간 거야. 그때 m2를 구하래. 한번 읽고 한번 대충 써보기라도 해봐요. 자기가 아는 만큼.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간단하지만 쉽지 않아요.
잘 안 되죠.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스몰 m1과 라지 m1이 이미 평형을 이뤘기 때문에 쟤네들은 큰 의미가 없어. 그러면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M2의 질량에 의한 압력과 자 여기 올라간 거하고 최저점 이 높이의 유체 압력이 똑같아진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얘는 여기서부터 내려갔을 거고 H 레프트 올라갔고 여기는 이만큼 올라갔어. H 라이트. 그럼 이게 핵심인 거예요. M2 G 얘를 A의 레프트 이거는 여기 면적 단면적 이게 압력인데 얘랑 뭐랑 같아야 되는 거예요? 로우 G H L 플러스 HR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걸 보는 눈 첫 번째. 애초부터 얘랑 평형이니까 그게 U자고 한 평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평형인데 그럼 차이가 생긴 거는 얘를 놔서 내려간 거하고 얘가 올라간 거 다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M2의 압력은 액주의 압력과 똑같아지는 거지 나머지와 상관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찾아내도 되는데 이 이유도 복잡해. 이제 주어진 문자로 다 바꿔야 되니까. 주어진 문자는 자 이거 30cm라고 돼 있어. 그럼 얘가 0.3. 얘 몰라. 그리고 얘도 몰라. AL도 몰라. 얘도 몰라. 그럼 두 개를 바꿔야겠죠.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또 두 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됩니다. 주어진 게 없어. 바꿔야겠죠. 첫 번째, M1과 라지 M이 유체 평형을 이루고 있었으니까 M1과 라지 M이 평형을 이루고 있었으니까 M1G 대 라지 MG는 면적과 관련이 있죠. 면적과 A, L, A, R 아까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 AL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L은 M분의 M1의 AR 이제 바꿔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그림으로 자 색깔로 표현합시다. 이 유체의 양과 이 유체의 양이 어떻게 돼야 돼요? 누른 만큼 밀려된 유체의 양이 같아야 되니까 AL, HL, AR, HR 이게 같아야 돼요. 그럼 AR도 없애기 위해서 요거 AR을 구하면 AR은 HR, HL, AL 여기다 대입합시다. 대입하면은 M1, HR, HL, AL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없어져 이게 될 거니까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 HL, HR은 M1, 라지 M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HR은 바꿀 수 있죠. 이거 자, 그래서 이거 1번 해결한 거예요. 1번
1번. 어떻게 해결해? HR은 라지 m 플러스 스몰 m1에 HL 이렇게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요거 집어넣으면 얘 알고 이거 자체 값이 얼마냐? 60kg 1200이니까 얘는 20분의 1에 0.3 이렇게 되겠죠. HL 0.3이고 해결됐습니다. 이거는 얘 해결해야겠네. 얘 주어진 바가 없잖아. 이거 2번 해결해야겠죠.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머지 다 주어진 거 다 상수고 M2 모르고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고 GG 날라갈 거고 AL을 해결해야 됩니다. AL. 근데 유체의 단면적이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미 해결됐죠? 얘가 1이래. 1이. 그러면 요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거. AL 대신에 이거 20분의 1이고 AR은 1이니까 이거 20분의 1이 된다고 얘는 그냥 20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전부 상수로 바꿨으니까 저거 산수만 하면 돼요. 생각보다 복잡하죠? 복잡해. 그래서 유체가 쉽게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눈 첫 번째, 이 바라보는 눈 가지고 있어야 되고 파스칼의 유체 평형 그리고 이 밀려난 액체 양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 저런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찾아내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게 복잡합니다. 이제 부력 아르키메데스 원리로 가봅시다. 나오면 부력이 나올 확률이 높아서 상당히 어려워요. 부력은 내용은 쉬운데 문제를 어렵게 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부력의 원리는 액체에 들어갔을 때 이 좌우에서 평균적인 압력, 이 좌우의 압력 차이가 다 달라질 텐데 평균적인 압력은 다 똑같고, 그러면 밑에 바닥에서 떠받치는 힘 F1과 위에서 떠받치는 힘 F2의 차이에 의한 거예요. 부력은 F1-F2입니다. F1-F2는 F1은 로우 G H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 H1 압력 곱하기 체 단면적 여기 단면적 이 밑에 단면적 A 마이너스 로우 G H2의 또 A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 H2 그래서 빼면 로우 G A에 H2 마이너스 H1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자신의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로우 G V가 됩니다. 부피만의 함수가 되는 거예요. 표현은 쉬워. 표현은 그리고 잠긴 부피와 관련이 있어서 자, 이 빙하만 한번 해봅시다. 빙하. 자, 좀 그림을 바꿔가지고 빙하를 한번 해봅시다. 빙하 문제.
여기에 빙하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빙하가. 그때 이 안에 잠겨 있는 부피가 0.9 부피라고 해봅시다. 잠겨 있는 게. 이때 이 얼음의 밀도가 얼마냐 이거예요. 얼음의 밀도. 물의 밀도 로우 물, 얼음의 밀도 로우 얼음. 이거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얘가 밑으로 작용하는 mg하고 위로 작용하는 부력이 같아서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럼 mg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노우 얼음 g 자신의 전체 부피, 그 다음에 부력은 얼음이 받는 부력은 잠긴 부피만 해결하면 되니까 로우 물 g 0.9 부피. 얘네들이 같아야 되니까 얼음의 밀도는 물의 밀도의 0.9 부피밖에 안 되겠죠. 0.9밖에 안 되겠죠. 자, 뭔 소리입니까? 잠겨 있는 모습만 봐도 제 밀도를 그냥 바로 알 수 있다는 소리와 똑같아요. 자, 예시를 들으면 얘 밀도 어떻게 찾냐? 얘 밀도. 자, 이 물체의 밀도 로우 프라임은 로우의 전체 V1 더하기 V2분의 잠겨 있는 거 V2. 이게 자신의 밀도가 될 거라고. 또 한눈에 보자면 딱 절반이 담겨 있어. 절반이다. 반절만큼 잠겨 있다. 그럼 0.5인 거예요, 그냥 밀도가. 이 액체의 0.5. 잠겨 있는 부피비만 알아도 밀도를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얼음이 싹 녹으면 다 녹았어. 얼마큼 상승할까요? 다 녹았어. 얼마큼 상승할까? 상승할 게 없죠. 이미 평형을 이루고 있는 뭘 더 상승해? 뭔 소리냐? 싹 녹으면 노란색 액체가 되면 부피가 줄어. 그래서 저 상황과 딱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지 않습니다. 호성, 그럼 빙하가 녹는 걸 왜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해수면 상승 안 하는데 물리적으로? 열팽창? 빙하가 녹는 것만 생각해봐.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해. 열팽창? 아, 이걸 모른다고 지금? 또 작년에 내가 했어. 진아, 왜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얼음 녹아도 해수면 상승 안 하는데? 아, 진짜 과학고생들이 지금 모른다고 지금? 아, 육지에 있는 빙하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육지에 있는 빙하가. 바다의 빙하는 아무 의미 없어. 그냥 녹아도 돼. 근데 육지에 빙하가 쌓여 있는 거, 그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해수면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북극이 녹는 거는 해수면 상승과 크게 영향이 없어요. 북극은 대다수가 북극해 바다야. 근데 남극은 남극 대륙. 그래서 다 녹으면 단순 계산으로 대략 50m 정도 상승할 걸로 예측이 돼요. 50m. 그러면은 여기 송도는 이제 수상도시가 되겠죠. 송도 사시는 분들은 50m 상승했는데 보름달에 바람이 강하게 부네?
이거 뭐 사실 과학적인 팩트고 그래서 인천공항으로 옮겨야 된다. 인천공항 잠긴다.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뭔 미래 얘기고 언제 될지 알 수도 없고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송도는 위험한 도시예요. 부산과 함께 부산이나 이런 도시와 함께 간척지를 간척해가지고 저 만들어놨거든. 청라도 위험해. 청라도 높은 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송도 살기가 좋아 보여도 이게 취약지가 있어요. 이렇게 지반이 단단하지 못하면 지진 나면 건물 다 무너져요. 이게 지진에 미약합니다. 상상을 해봐. 모래에다가 이 건물 같은 걸 이렇게 꽂아놓고 흔들어봐. 금방 무너진다니까 오히려 더. 근데 뭐 이 송도가 지진 날 일이 거의 없으니까 이제 송도의 집값이 떨어지는 날에는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바닷물이 한 번만 들이친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다 이사 가야지 이제. 자, 여러 액체가 담겨 있는 경우 담겨 있어도 자, 어떻게 쓸지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V3, 여기는 V2, 여기는 V1이 잠겨 있으면 로우 1G V1 더하기 로우 2G V2 더하기 로우 3G V3 이렇게 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그 기후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어차피 내수 시장에서는 여러분이 큰 돈 못 벌어. 옛날 같은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야말 프로젝트라고 들어봤나? 야말 프로젝트? 처음 들어? 세상,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 교육이 우물 안에 개구리인 거야. 맨날 우리나라만 생각하게끔 되어 있어 지금 보니까. 나도 그랬고. 그러니까 큰 물을 보는 눈이 없고 돈의 흐름을 읽지도 못하고 지금 글로벌화된 시대가 어느 때인데 우리나라 학생들 자꾸 이 대한민국에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야말 프로젝트가 이게 우리나라한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돈방석에 앉는 방법 중에 하나 이게 뭐냐면 이게 대충 이게 그리면 이제 그림 대려면 이게 우리나라라고 치고 이게 일본이라고 치고 이게 러시아잖아. 러시아. 광활한 러시아. 얘들이 자원이 넘쳐나. 그런데 이쪽 유럽하고는 별로 이렇게 더 사이도 안 좋고 자꾸 봉쇄하고 그리고 우리 이쪽 나라하고는 별로 교류가 없어. 교류할 수가 없거든. 뭐 철도로 올 거예요. 북한이 있는데. 그러면 배 타고 이렇게 오면은 좋은데 이게 얼음으로 다 얼었거든. 배 타고 일로 오면 돼. 근데 지금 불가능합니다. 지금 아직은 얼어 있고. 그래서 배로 돌아서 아프리카 희망봉 넘어가지고 일로 와야 돼. 거의 불가능하죠. 무슨 교역을 할 게 있어. 여러분이 돈방석에 앉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시기가 언제냐? 다 똑같은 얘기예요. 통일돼서 철도 깔리고 이런 물류 수송이 엄청나게 좋아져. 이게 안 되면 뭐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지는 것보다 이게 곧 녹을 거거든. 이제 녹으면 러시아가 이 동남아 국가에다가 자신의 천연가스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팔겠다는 소리입니다. 이러면 가장 이득 보는 나라가 한국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원재료를 싸게 사올 수만 있으면 제조업 기술이 높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죠.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야. 무역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그래서 한때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 시대이긴 하지만 무역회사가 엄청나게 돈을 벌어가지고 연봉이 엄청 높았을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도. 알고 계셔. 이게 지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고 그러면 이런 상식을 갖고 그러면 실어 날라야 되잖아. 뭐가 필요해? 반드시 배 누가 만드냐? 한국이 LNG선 같은 거 잘 만듭니다.
아니야, 진짜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그 배 만든 조선업이나 그 배 관련된 산업이나 이런 거 잘 알아보시고 그게 노다지야 그런 게. 지금 근데 여러 가지 악재가 있어. 주문은 엄청나게 들어와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어설픈 뭐 서성한 꼭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훌륭한 학교들이지만 거기 간다 그러면 미래가 달아나는 게 아니에요. 성적이 부족하다 하면 또 큰 물을 보고 세상의 변화를 읽어야.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밀려 있어. 배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우리가 이런 운반선 같은 거 잘 만들거든. 우리가 못 만든 게 뭐냐면 전투함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건 뭐 기술이 막 뛰어나지 않아. 근데 운반선은 잘해. 무역해야 되거든. 밀려 있어. 근데 지금 기반 시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걸 만들 기술자도 없어. 여러 가지 물고만 터지면 자연 환경이 좀 지구 온난화가 돼서 높고 정책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러면 청년들을 엄청나게 데려갈 거예요. 부르는 건 고연봉일 수밖에 없죠. 아니 서울에 있는 애들을 저기 거제도나 통영 이런 거 어떻게 가? 그러면 방법이 하나지. 뭐 얼마 필요해? 1억 2천 줄게. 일로 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왜 가? 이런 데는 성과급도 좋고 물론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한 시대에 확 벌어서 편하게 살 수 있잖아. 다 된다는 건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우리가 원래 저런 걸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정말 재수가 좋게 북한이 붕괴해가지고 반통일이 된다. 철도 말린다. 문제 여러분들은 돈 벌어서 주식만 사놔. 주식 10배 뛸 거야.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묘미야. 어떻게 노동만 하고 살라고 해. 우리도 잘못 배워가지고 그런 걸 좀 알았으면 나도 좀 편히 살 수 있었는데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런 지식을. 진짜 제일 후회되는 게 그거야. 그 세상 보는 눈을 좀 갖고 20대 때부터 그런 걸 좀씩 사놨으면 대략 20대 때 내가 사놨어도 아무리 발전이 더디게 됐다 하더라도 최소 5배. 자신의 자산이 5배. 근데 여러분 시대는 자산이 5배 뛰는 거는 선택적밖에 안 될 거예요. 선택적으로 뛰고 선택적으로 죽어버릴 거고. 그게 지금 고3 학생들이 가장 고민해야 되는. 이거 뭐 좀 더 배워서 뭐 할 거야 이거. 자, 부피의 B는 얼마인가? 부피의 B는 얼마인가? 더 부피비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부피비로 한번 써보고 쉽시다. 써보고. 자, 그러면 비중이 S1, S2고 이거 S라고 줘줬으니까 금방 쓸 수 있겠네요. 로우G 로우가 아니 SG S SG V1 플러스 V2 부력과 이거와 S1G V1 플러스 S2G V2 이게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GG G 다 없애고 V1끼리 묶으면 되니까 S-S1 V1 이고 넘어가니까 S2-S의 V2가 될 거예요. 끝났죠? 저대로 넘겨주면 되겠죠. 자, 쉬었다가 여기 진동 연습해 봅시다. 쉬었다가